출력본을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래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내용도 금세하게 파일 정리를 끼바닥에. 왜냐면 과학고 입학할 때 수학과학 활동 각 3개씩 써야 돼. 그 다음에 영재학교도 또 똑같은 형태로 쓰고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좀 우수한 거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준비를 1학년 때부터 해놔야 돼. 선배들한테 계속 얘기해도 이 선배들이 다 까먹고 있다가 막판에 찾아서 하려니까 인형이 없잖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입학 안 하지. 과학부 입학할 때 서류천형이 그걸 쓰는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어떻게 될 것 같아, 재호가? 과학을 안 가면. 그렇지, 과학부 안 가는 거지. 일반 재호기가 갈 수 있겠니? 재영이는 영재호가 안 돼. 네, 언제 못 가. 근데 과거 가는 게 그 도박 아니에요? 왜? 과거 가서 연구원 같은 거 하면은 대기업에서 뽑아가잖아요. 어디에서 뽑아가? 아닌가? 어디에서 뽑아간다고? 삼성 갔는데 뽑아가는 거 아니에요? 대학에서 뽑아야지. 근데 대학 뽑아가고 만약에 취직할 때. 대학에서 뽑아가는 게 아니고 대학에서 지원해서 보내. 그러니까 아무튼 지원해가지고 뽑아가잖아요. 뽑힐 수도 있잖아. 안 뽑힐 수도 있긴 한데 뽑힐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 다 가리고 보죠. 그런데 뭐 근데 이게 뭐 문제 있어? 일반 거를 근데 과거를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긴 한데 가서 못할까봐 그거 아니야? 가서 못하면은 외신이 안 쌓이잖아요. 못할 생각부터 하는구나. 네. 선생님 일반 학교 가고 과학과 못하는 일반 학교 같은 선생님 콜라 300 콜라 300ml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더 많을까요? 오르라멘시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더 오르라면 많을까요? 시간을 정확했는데 틀렸어요. 콜라가 더 많아요. 진짜로 저 검색해봤어. 이거 궁금해서 검색해봤어요. 뭐가 많다고 쓴 거야?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더 많아. 오르라멘시보다. 좀 꾸미러 먹어야겠네 저. 오로라미시에도 카페인 있었어. 그래서 진짜 너무 하식스랑 이게 오르라멘시가 24mg이고 이게 30mg. 하식스 같은 건 너무 힘들지. 하식스는 120mg.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숙제 주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없었던 거. 도시 선택부터 칠판에다 적어준 숙제 있지 않았나요? 언제 왔어요? 칠판 그 저번에 없어요. 그 없었어요. 저번에 통통통통 튀는 거. 하나 더 줄까요? 숙제부터? 아니요. 네. 아니요. 네네네네. 이거요? 이거 말하는 거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오늘 재미난 숙제를 하나 주고 숙제 나갔던 부분에 문제 풀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거 풀 정도면은 과학고 쭉 들어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오지 않았으면 풀죠. 네, 이런 때 자신감이 없이 살까? 자신감 가지고 있으신가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과거 같은 학교가 있었으면 진짜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어떻게 판단해 이 새끼야. M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 M이 뭐예요? 예민이 뭐야? 야 승호야 너 엄마 패드립 한 거야? 야, 수고하면 좀, 그건 좀. 자 그냥 M이 있고요. 이 깍배기 디귿자 깍배기. 중력은 상자. 왜 상자예요? 앞면이 열려 있는 상자. 아, 앞면이 열려 있는 상자가 여기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스몰 M인 물체가 V 제곱라는 속력으로 들어와요. 자 이때 충돌은 일반적인 비탄성 충돌이야. 반발 계수가 2양 충돌이라고 해. 반발 계수가 2인 충돌이야. 비슷한 자, 첫 번째 질문을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질문. 자, 두 물체에 충돌이 있겠지. 그죠? 자,
두 번째. 자, 얘는 튕겨 들어가지. 자, 지압 M이 공이라고 할게. 공이 M이. 스몰 M은 공이라고 할게. 상자 속에 있는 동안에 수능력은 또 얼마나 되는가? 뭔 소리예요? 상자에 들어가잖아. 네. 나올 때까지 걸린 시간. 아, 뭘 또 아야. 성격이잖아요. 수능력은 모르겠어. 시간. 어때? 아, 이씨 왜 떨어지고 지랄이야. 그래서 뭐 이상하지. 또 저거가 했구나. 근데요, 두 물체의 충돌로 가까이 속력 있잖아요. 그럼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스몰 m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나갈 거고. 알 수 없다. 질량에 따라 다르거든. 그러면 가만히 그래서 떨어질 수 있어요? 시간. 아니 그러니까 저가 궁금한 거는 얘들이 부딪혔을 때 스몰 m이 떨어져서 m이 움직이는 영향을 주고 가요, 아예 안 주고 있나봐요. 아, 그건 알 수 없다. 네가 결정해야지 여기서. 얘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어. 네, 정진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지해 있었어. 자, 세 번째. 자, 그 동안 상자 속에 있는 동안이지. 그 동안 상자가 움직일 거예요. 얼마나 이거를 해오는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풀어오는 사람은 아주 기쁜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승우는 나중에 나이 먹어서 코수도 좀 올려야 되겠다. 얼굴에 비해서 잘생기고 비해서 코가 낮아. 이렇게. 이거 많이 높아진 거예요. 진짜? 네. 뭐에서 높아졌어? 한 번 한 거야? 잡아 당겼대. 열시 한 번 한 거야? 스스는 아니고 스스는 아니고 시술로 그냥 슉슉슉 아니에요. 손으로 피노키오. 여기다가 자동차 짝키를 넣어. 그래갖고 찍찍찍찍 하면 쭉쭉쭉쭉 잡아다. 편리할 것 같지 않니?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잘생겼는데 코가 아쉽다. 많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그래? 네. 하겠어 선생님 전에 본 사람은 코가 거의 뭐 해골 수준인 건데 해골이 없어요? 얼굴이 이렇게 돼서 코가 이렇게 진짜 코가 없어. 네, 선생님하고 안 친한 사람하고 보기만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 코 수술할 생각이 있니 없니? 자, 그러면 안 해도 돼. 선생 같은 거 사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다음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으면 X를 하자. 운동량이 변하려는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 I라는 값은 어떻게 F 곱하기 델타 T라고 썼지. 이게 바로 델타 P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맞습니까? 따라서 맞지요. 네. 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다라는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야구공을 손으로 잡을 때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면 충격력이 커지죠. 네. 왜? 델타 T가 작으면 F가 어떻게 돼? 증가된다라고 얘기했지. F가 커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자 X다.
권토글로브는 충돌 시간을 증가시켜서 충격량이 증가하니 아니요. 자 델타 T가 작게 하는 거지. 그래서 F를 증가시키게 하는 이야기야. 그죠? 반면에 우리 안전모, 헤드기어, 머리에다 쓰는 보호장치, 그 다음에 에어백, 그 다음에 또 에어튜브도 있지. 큰 거 점프했을 때 사람이 투신했을 때 밑에서 플랑플랑 해주는 거. 선생님 갑자기 어저께 그 생각 났는데 어떤 나라 경찰이 지금 호버크래프트로 순찰차를 만들었대. 호버크래프트 오토바이로 순찰하는데 최대 28m까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이태원에서 하나씩 집어갖고 건져갖고 끓여놨으면 됐을 텐데. 그쵸? 안타깝죠? 위에서 집어갖고 인형 뽑기 하듯이 쭉 뽑아갖고 다시 들어갔을 거야. 그랬으면은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더라. 아니면 사다리 차를 찍어 위에서 쭉 놓고 거기서 막 끄집어냈으면. 근데 좀 대응이 좀 아쉬운 것 같아. 벽을 철거시켰어. 그 호텔이 이번에 엄청나게 욕먹을 거야. 그거 아마 소송 들어갈 것 같은데. 5년 동안 그 불법 시설물이래. 뭐가요? 그 선생님도 선생님 기억이 선생님 몇 년 전에 갔다 올 때도 있었거든. 그 벽이 무슨 시설공사하고 한번 세워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계속 놓은 것 같아. 원래 공사할 때 칸막이 하듯이 세워놓는 그 차벽인데 옛날에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더라고 보니까. 선생님이 코로나 나오기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갔다 왔었거든. 그거 제 어떤 사무실 좀 알아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걸 보기 진짜 좋거든. 요만해. 4m 정도 되게 높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요만해 진짜. 들어가면 요만해. 여기에서 요거보다 조금 더 큰 거리에 더 먼 거리에 150명이 있었대잖아. 여기서 거기 왜 들어가냐고. 그죠.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자, 이건 어떤 물체를 40N의 힘을 0.2초간 작용하였다. 이때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I는 F 곱하기 델타 T야. F는 몇 뉴턴? 40N. 시간은 몇 초? 0.2초면 5분의 1초가 되겠네. 따라서 얼마? 8뉴턴 세컨드가 되겠죠. 쉽죠? 네. 3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4m 코스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1kg의 물체가 벽에 충돌한 뒤 반대 방향 1m 코스로 운동하였다. 이때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일까? 여기 벽이 있었어요. 물체 질량은 몇 kg이라고 그랬어요? 1kg. 1kg이에요. 네. 처음에 벽을 향해서 얼마의 속도로 왔죠? 세크. 얼마? 4m. 4m/s고요. 네. 자, 벽에 맞고 튕겨 나올 때는 얼마의 속도로 나왔대요? 2m/s로 나왔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자. 뒤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놔볼게요. 자, 그렇다면 얘 운동량의 변화는 얼마가 되죠? 뒤에 거 놔줄 거. 나중에 마이너스. 자, 1 곱하기 2지. 네. 빼기 1 곱하기 4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6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야. 그치? 네.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지? 충격량이 되는 거지. 따라서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벽 왼쪽으로. 여기서 특별히 방향 없으니까 자, 튕겨 나온 방향을 기준으로 얼마다? 크기가 6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써도 되는데 충격량은 뉴턴 세크라고 쓸 수도 있겠죠. 여기서 뉴턴 세크라고 했으니까 뉴턴 세크라고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3.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하던 질량이 2kg의 물체가 왼쪽으로 4N의 힘을
2초 동안 가했다고 합니다.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되었을까라고 합니다.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지금 질량이 얼마의 물체라고 했습니까? 질량이 자, 질량은 2kg의 물체라고 했어요. 자, 오른쪽으로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었죠? 2m/s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얘에게 힘이 가해졌죠? 얼마 힘이 가해졌어요? 4N의 힘이 몇 초 동안 가해졌죠? 2초 동안 2초 동안 가해졌다고 해요. 자, 그래서 물체는 속력이 힘을 받았으니까 빨라졌겠죠?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얘가 선에서는 왼쪽으로 긴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어요? 네. 아, 슬프다. 왜 거꾸로 주고 지랄이야. 자, 그래서 왼쪽으로 힘을 받았네요. 그렇다면 자, 속력이 얼마가 될 거냐라는 문제지. 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 아직도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되돌아올 수도 있고 그건 몰라. 우리가 나온 정보만 갖고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이 즉 힘 곱하기 델타 T잖아, 그치? 자, 얘는 낮은 운동량을 방향 모르니까 MV라고 썼는데 2 곱하기 V라고 하자. 마이너스 처음 마이너 얼마야? 2 곱하기 2지. 얘는 힘은 어느 방향? 뒷방향이니까 마이너스 4방향이지. 곱하기 몇 초? 2초가 되었대요. 따라서 이 V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마이너스 6이지. 마이너스 8이고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버려 4가 돼버리겠지. V는 마이너스 2. 따라서 V라는 녀석은 얼마? 마이너스 2 m/s에서 왼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자, 이번에는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5번은 밀어줘요 이제. 어? 밀어줘요. 이러지다니. 뭔 소리? 4번은 이렇게. 4번은 모두게 막으면 되지. 5번은 밀어줘요. 아, 그래요? 네. 네, 맞아요. 부모가 나중에 우리 일을 상당히 잘할 것 같다. 왠지 아니? 네. 이런 표현 때문에 그래. 운동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잖아. 이걸 역학이라고 부르고 있거든. 우리가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역학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어떤 운동을 할지를 예측하는 게 중요해요. 그 예측한 문제 웬만한 건 붙은다.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고 저도 이렇게 하다 힘 주면 어떻게 되고 상상이 되잖아. 이것도 여러분들 대부분 상상한 거야. 앞으로 갔는데 뒤로 작용하니까 손이 되돌아올 수도 있다. 또는 느려질 수도 있다. 이런 걸 예측해 볼 수 있잖아. 시간이 만약에 조금만 더 짧았다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 같은 방향으로 속력이 느려졌을 거예요. 예? 또 0이 될 때도 찾을 수 있어. 여기 4 곱하기 몇 초일 때? 1초일 때 속력이 0일 것 같아. 넘어가 버리면 0이잖아. 그치? 1초일 때 정지했다 되돌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상상하면서 풀면은 훨씬 더 모든 문제가 재밌을 것 같다. 그 연습을 지금부터 충분히 해놓으면 나중에 이 과정이 전체 다 끝났을 때 엄청난 수력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시판 속에다 젖어내줄 밖에 없어가지고. 자, 5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m/s의 속도로 운동하는 질량이 4kg의 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3N의 힘을 4초 동안 작용하였다. 자, 이때 힘이 작용한 후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로 되겠는가? 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물체는 지금 질량이 얼마의 물체라고요? 4kg이면 kg라고 하지 말고 kg까지 붙여주세요. 풀렸냐? 자, 속도는 얼마의 속도로 가고 있대요? 2m/s로 가고 있대요. 자, 이때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의 힘이 작용했대요? 3N의 힘이 몇 초 동안 작용했대요? 4초 동안 작용했더니 물체는 나중 운동량이 P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P는 P 마이너스 4 곱하기 2는 3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럼 P는 얼마가 되지? 20이 되겠지. 그러면 참고 속력은 얼마가 됐을까? 속력은 얼마가 됐을까? 질량만큼으로 나눠주면 5m/s가 되겠죠. MV가 되니까요. 자, 6번 문제. 질량이 20kg이 공인인데, 자, 이 공이 30m/s로 운동을 해요. 벽에 충돌하는 20m/s로 튀어나왔다. 공이 벽을 부하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라고 해주세요. 여기도 조심하실 거는 자, g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킬로그램. 자, 몇 킬로그램이 물체죠? 0.2 0.2kg의 물체죠. 와, 똑똑하다. 어떤 아이들 200g이 몇 킬로그램인지 모르는 친구들 있는데. 진짜요? 예, 진짜요? 3학년인데 근해 공식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근해 공식 몰라도 그거 구할 수 있잖아요. 와, 근해 공식 모르면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 저 대각선 과 근해 공식 증명할 줄 알아? 근해 네, 공식 아니요. 만들기? 아니. 전에 알았었는데. 몰라? 다 나눠서 나눴어. A 나누고 뭐 어쩌고 하려고. 두 개의 해가 나타나잖아. 근해 공식을 통해서. 네. 두 해의 곱과 합공식이 주어져 있지, 그치? 네. 맞아요? 네. 네. A분의 B 하면 뭐가 되니? 합이 되고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 뭐가 되니?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분의 B였나? 네. 자, 두 녀석에 곱하면 A, B, 아. C. 얘는 A분의 C가 돼버리겠지, 그치? 네. 자, 그러면 니네 이차함수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니? 배웠어요. 배웠어요. 최대 극값 만들어 그걸 계산하는 걸 배워본 적 있어? 네. 뭐라? 그 완전 제곱꼴을 만드는 방법으로 구해본 적 있어? 네. 기억해야 돼. 네. 가끔가다 과거 입학 문제를 물어본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근해 공식 증명 못하는 애들이 태반이라니까. 그래요? 근해 공식 증명해 보세요. 너무 못하는 애들이 많아. 아, 근해 공식 거기 뒤에 나오는 그 y 좌표가 그건가? 아니 그 y 그 x 마이너스 5 아닌가? 에이, 근해 공식 되게 안 간단한 거 같은데. 쓸데없는 소리 해줘야 되겠나? 나는 근해 공식 안 쓰고 풀 수 있으면 잘 아, 진짜 풀 수 있어? 네. 진짜? 네. 진짜. 무리수 나오는 것도? 응? 진짜야? 무리수 나오는 것도 풀 수 있어? 씨. 진짜 풀 수 있어요. 유튜브 보고 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풀 수 있는데. 진짜야? 어떻게 풀어? 근해 공식 어떻게? 그거를 탐구 과정을 네가 써. 근해 공식 없이 2차 방정식 해구하기. 그것도 수학 탐구 활동이야.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근해 공식을 외우려고 빠덩거리고 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 오히려 저렇게 푸는 게 저렇게 난 저렇게 증명하는 게 낫지 않냐. 그치. 저 했었어. 그래. 했었어. 저렇게 증명하는 게 난 더 어려운 거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왜? 증명. 그래 마이너스 4. 이게 되버리지. 맞잖아요. 대화라고. 그 다음에 그게 뭐 건데? 그 다음에 4a분의 b 제곱 플러스 4ac 진짜? 아닌가?
4A 제곱 붙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4A 제곱. 붙어야 것 같아. 4A 제곱. 여기 잠깐만 제곱 왜안 붙어요? 4A 제곱 빼는 거 아니에요? 밑에 4A 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 4A 제곱에는 PD 제곱 아니에요? 빼야 되니까. 아니 뭔 소리야. 왜요? 4A 제곱. 여기 A 있잖아. A 봐봐야. 네, 아 그러네. 여기 A가 하나 없어졌다. 어떡하지? 아 여기서 넘어왔지. A의 제곱이지. 이거는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그냥 그게 안 되지. 근데 이거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 보통 아까 얘기한 합과 고분류만 공식을 증명하는 애들 더 많이 써가지고 이게 가장 원리인데 기본인데 모르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 그래서 뭐가 됐든지 답할 수 있어야 돼. 많이 물어봤어 여기까지. 올해는 좀 덜 물어봤는데 보통 뭐 매년 보면은 자주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뭐 체과정 제발. 불편해. 체과정 혹시 그 동그라미 그 공포증 갖고 있니? 아니 거 파는 공포증? 아니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영재학교나 과학고는 입학 문제에 도용을 많이 내주는 편이야. 아,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학년 때니까 2도용 해갖고 매일 도용 하나 내지 2개 정도 풀기. 수학 도용 문제. 왜냐하면 영재성 판별할 때 도용 잘하는 친구들이 보기가 좋아. 대수보다는 도용을 많이 중요시하거든. 그래서 도용을 많이. 하다못해 중국의 그 시원계 있잖아. 시진핑. 시진핑이 칭화대학교 나왔거든. 칭화대학교 북경에 있는 공업대학교야. 우리나라 카이스트 같은 학교거든. 거기 나왔는데 시진핑이 국정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때 앉아갖고 도용 문제 풀었대.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원수들 중에 도용을 가장 잘하는 친구. 그래서 확진자를 막 포크레인으로 움직이고 그러는 거예요? 확진자가 포크레인에 달아서 오가는 거거든요. 그래? 원리 하려고.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니야? 빈간. 격리시설로 포크레인을 중국에서는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요? 어? 그 정도예요? 그럼 병 걸린 사람,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니야. 코로나 걸려 그러니까 뭐 죽든 말든 그냥 다 죽니. 걔네 병원 짓는 거 봤니? 병원 짓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가니까 병원이 지어져 있던데. 하루 만에 병원 짓는다고. 그거 못 봤니? 그 코로나 초창기 때 그 유튜브에 엄청 유명했는데 포크레인이 동시에 쫙 한 50대가 막 나열해서 그러더니 다음날 보니까 병원에 들어와 있던데. 자, 이거 알아요, 그치? 자, 200g짜리 물체가 30m/s로 갔다가 자, 얼마로 튕겨 나왔어? 20m/s로 튕겨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충격량의 크기를 보자라고 해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되겠지. 네. 자, 얘는 마이너스 0.2 곱하기 20 마이너스 0.2 곱하기 방향을 잘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30이 됐대요.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0 뉴턴 세크가 되겠지. 맞습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자, 방향을 반대 방향, 특히 방향 조심해서 계산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7번 문제. 자,
자, 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500g인 공 A가 20m/s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질량이 200g인 공 B와 충돌하였다. 충돌 후 A의 속력이 10m/s가 됐을 때 B의 속력은 얼마인가? 단 얘는 직선상의 충돌만을 이야기하도록 할게. 그 가정이 빠진 게 좀 아쉽지. 직선상의 충돌을 하였다라고 표현해주면 좋을 텐데 그 표현이 없었어. 자, 운동 상황을 한번 볼게. 여기 타겟이 되는 물체가 있었지. 타겟의 질량이 얼마인 물체야? 200g인 물체지. 자, 0.2kg인 물체야. 얘는 정지에 있었지. 그리고 총알에 해당하는 물체는 질량이 얼마에 해당해? 500g이라고 했지. 500g이야. 얼마의 속도로 날아왔습니까? 자, 날아온 속도가 20m/s로 날아왔어요. 자, 이때 충돌이 일었었지. 충돌이 있었대요. 충돌이 있었는데, 자, 이때 충돌하는 A라는 물체는, 자, 출발한 물체인지 총알이 되겠지. 자, 이게 A야. 질량이 얼마의 물체야? 0.5kg인 물체는 속력이 얼마가 되었다라고 합니까? 10m/s가 되겠대요. 자, 그렇다면 0.2kg의 물체가 하는 속력은 얼마가 될 것인가? 얘를 운동량 구조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충돌 전의 운동량은 0.5 곱하기 20이지. 그리고 0이니까 충돌 후에는 0.5 곱하기 10 더하기 0.2 곱하기 V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얘는 10이고 얘는 5지. 네. 맞아요? 그럼 V라는 녀석은, 자, 얘는 0.2분의 5가 됐어. 그치? 0.5분의 2가 돼버리면 얼마가 되니? 25가 돼버리니? 25m/s라는 속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8번. 8번을 이렇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의 물체 A가 10m/s의 속도로 운동을 하다가 질량이 2kg 물체 B와 충돌하였다. 자, 1kg이 10으로 하고 2kg이 어떻게 돼 있었어? 정지해 있었다라고 했니? 충돌하기 전에 속도는 3이었구나. 얘는 몇 킬로그램? 10kg. 얘는 몇 킬로그램? 20kg이었네. 1kg지. 아씨. 숫자를 내가 하나씩 써봤구나. 얘는 얼마에 빠르기로 왔어요? 10m/s. 자, 얼마 빠르기? 10m/s. 2kg짜리는 얼마로 가고 있었어요? 3m/s. 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충돌 후에 B가 1.5라는 속도를 갖게 됐대요. B가? 누가 B야? A가 그 2kg가 2kg. 맞은 애가 B야? 2kg가 B. 오호, 힘을 받았는데 속도가 어떻게 돼? -3. 아, 그러네. 마이너스를 못 봤다. 나쁜 새끼네. 아, 이거는 좀 편집을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마이너스 하나 딱 마이너스 여기다 쓰는 게 어딨어? 그렇지. 이 자식들이야.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어쩐지 뭔가 이게 안 나가. 이게 원래 그래서 일본 제가 일부러 마이너스 곱해서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기란에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기란에 없어가지고 일부러 마이너스 한 개 더 붙여서 했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돼. 양아치다 좀 이거. 이때 양아치가 아니고 개양아치다. 자, A의 속력이 얼마가 될지를 결정해보자 라는 얘기야. 야, 그 마이너스를 거기다 붙였느냐? 이건 진짜 편집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넘어가고 리턴 스페이스에 가고서는 써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공부한 사람은 편집한 게 아니야. 아무나 그냥 타이핑한 거야. 그래도 그렇지. 완전 이거 수식 편집자로서는 수식 치면 이렇게 안 되는데 웃겨서 나와. 차라리 마이너스 3하고 단위를 넘겨주던가.
에휴 1 곱하기 10 빼기 2 곱하기 3은 1 곱하기 v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좌변은 뭐가 되니? 4는 v 더하기 3이 되버리죠. 따라서 v는 얼마가 됩니까? 1%가 되죠. 왜 값이 작아? 저도 그렇게 하는데. 값이 너무 작은데? 부딪혔으니까. 내부 동량이 상당히 컸구나. 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됐을 때 마이너스 해서했더니 맞았어. 그래서 플러스 1m/s가 두번 틀려서 맞은 거고 같아. 그럼 마이너스. 처음에 나 4 나왔거든. 아 그래? 4 나왔어. 그러니까 얘 4m/s를 나와야 되는데 이상해서 그냥 마이너스. 그냥 네가 임의로 넣는 거야? 네, 느낌상 이게 그래서. 그렇지.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네. 안 그러면 운동량이 속력이 훨씬 더 커져갖고 운동량이 증가하는 꼴이 됐거든. 운동량이 고정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8번 받고 9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2m/s 속도로 운동하던 질량이 1kg 물체가 폭발을 해서 2kg의 물체 A와 4kg 물체 B로 나뉘어졌다. 이때 물체 A의 속도가 12m/s였다면 물체 B의 속도는 얼마가 될지를 결정해보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해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런 거 하겠습니다. 왜 정해졌는데? 폭발했다. 폭력적인 거 좋아하는구나. 그냥 물어보는 폭발은 예술이라고 봐요. 폭발은 예술이다. 나 터지는 걸 근데 못 봤어. 터지는 거 위험하잖아. 재밌잖아. 멋있잖아. 멋있을까? 요즘 풀어놓고 되게 즐겁겠구나. 아유 그럼. 불꽃놀이 같은 거. 사람들을 터지는 걸 좋아해. 아, 그건 즐거웠어요. 웃긴 거지. 웃긴 것도 아니고 웃픈 거 아니니? 북한 미사일 언제 그렇게 쏠려나? 김정은이 막 참전하고 있는데 피슈 막 통일되면 좋은데. 자,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애초에 처음 질량이 얼마의 물체가 가고 있었을까? 두 개가 나뉘어졌는데 얼마로 나뉘어졌다고 했어요? 2kg와 4kg. 하니까 전체 2kg의 물체가 가고 있었죠. 얼마에 빠르기로 가고 있었습니까? 이 물체는 2m. 지금 2m/s라는 속력으로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물체가 내려서 폭발이 되는데요. 폭발이 되면 한 물체와 다른 물체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맞아요? 근데 누가 오른쪽 가고 누가 왼쪽 간다는 표현 있니? 없어요. 자, 그 빠르기만 얘기했는데 속도라고 표현했으니까 A가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얘가 2kg인 I가 얼마에 빠르기로 간대요? 12m/s로 간대요. 자, 그러면 얘는 4kg의 물체는 두 개 운동량이 보존되기 위해서 얘가 갖고 있는 양이 12잖아.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양이 24가 되네? 그럼 빼기 값이 돼야 되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V라고 썼어요. 자, 그렇다면 6 곱하기 2는 2 곱하기 12 빼기 4 곱하기 V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럼 플러스야? 오우씨.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고? 말이 안 되는데 플러스로 써야 된다. 방향을 표시 안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2는 4V가 돼버리지. 따라서 V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3라는 속력으로 뒷방향으로 3m/s로 가야 합니다. 자, 10번 문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6m/s의 속도로 달리던 질량이 3kg의 찰흙공이 있었어요. 찰흙이 3km면 우와 엄청 무서워. 무지 큰 거지. 네. 근데 진입하면 막 뚜껑 열리는 일이 있는데 옛날에 선생님이 6학년 때였던 것 같아. 6학년 때인데 선생님 6학년 때쯤 됐을 텐데 선생님
유치원 동생이가 근처에 살았었거든. 근데 방학 때인데 이 녀석이 너무 심심해서 선생님 가서 놀아주고 그랬거든. 그래서 막 놀다가 좀 집에서 좀 떨어진 동네까지 놀러 갔어. 근데 뭐 그때 살던 데가 시골이다 보니까 논 같은 게 있잖아. 논 같은 게 있는데 논에서 그냥 불빛 같은 거 쌓으면 거기서 너무 재밌거든. 근데 요즘 같은 거 들쥐가 전파시키는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있어갖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모르고 그냥 놀았어. 근데 걔 친구 애가 따라붙은 거야. 걔 친구 애가 같이 쫓아왔어. 그래갖고 거기서 노는데 나중에 놀거리가 없잖아. 그래갖고 그 집단이 참호같이 이제 만들어갖고 보면은 주변에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 동네 아저씨들이 논을 파면 그 안에 미꾸라지가 살았거든. 그래갖고 겨울철에 미꾸라지 잡는다고 땅을 막 파헤쳐놨다고. 그럼 진흙덩어리가 있잖아. 이게 뭉쳐져 있잖아. 그럼 이제 던지는 척하고 전쟁 놀이를 한 거야. 2대1 편먹고. 2대1이요? 걔들 이제 애들이니까. 그래갖고 막 하다가 이제 해가 이제 질 때가 되고 저녁 먹을 때가 다 됐어. 그럼 얘들아 가자 하고 막 불러가고 나오는데 선생님 유치원 동생 친구 녀석이 드립다 숨어있다가 나타나더니 진흙을 던진 거야. 여기서. 그걸 눈탱이 맞았잖아. 아 화는 못 내겠고 아파는 죽겠고. 그래갖고 집에 갔더니 여기가 멍이 들어있어. 그때 5학년 때쯤 됐나 보다. 멍이 들어가고 아씨 며칠 동안 아파 뒤지는 줄 알았어. 그다음부터 걔 같이 놀다가 애기네끼리 놀아라. 안 놀아줬지. 진짜 그거 위험한 짓이야. 또 옛날에는 애들끼리 나무 칼 싸움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 너희들은 문방구에 가면 어릴 때 플라스틱 칼 팔잖아. 그거 퉁퉁퉁퉁 부딪히는 거 하지. 찌르는 거 이런 거 하니? 그거는 이제 호흡 있고 공부가 됐죠. 약간 호흡 맞춰갖고 그냥 놀이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 친구 새끼 하나가 놀다가 근데 나무칼이 되게 끝부분이 날카로웠단 말이야. 날카로운데 그거 갖고 팅팅 놀다가 갑자기 얼굴을 찌른 거야. 얼굴을요? 피했어. 피했는데 코끝에 걸려가고 속이 찢어진 거야. 와, 코피 어마무시하게 난다. 그 새끼는 왜 나한테 피해만 주지? 이런 적이 있는 거야. 그거보다 훨씬 더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됐을 때인가? 이 녀석이 개구리 잡는 기계를 발명했대. 개구리 잡는 기계. 그래서 뭐 기계라고 하지만 별거 아니었어. 뭐냐면 왜 기저귀 고무줄 아니 새총 만들 때 쓰는 노란 고무줄? 그 되게 탄성이 좋거든. 그걸 여러 개 묶어갖고 썰매 꼬챙이 있지. 썰매 탈 때 나무에다가 목겁으로 꽂아놓은 거. 그래갖고 그걸 끝을 굉장히 날카롭게 갈아갖고 꼬챙이 끝을 고무줄로 묶어갖고 말뚝에 매놓고 쭉 당겼다 놓으니까 가서 딱딱 박히는 거야. 왠지 불안해 보이는데. 응? 그러더니 지하로 개구리 잡으러 가재. 갔어. 근데 거기에 뭐 조그만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에다가 매놓고 당기고 있는데 개구리가 그 앞으로 안 지나가잖아. 그치? 넓은 길에 두고 개구리가 골로 가겠니? 근데 그 묶어놓을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다 놓은 건데 이 새끼가 그러는 거야. 갑자기 야 네가 가서 잡고 있어 고무줄을. 지가 쏠게. 넌 여태까지 잡고 있었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네가 해. 그랬더니 지가 만들었으니까 한 번만 지가 하고 나가래. 그래갖고 개구리 뒤에 가서 딱 있었어. 조용히. 딱 놨는데 슉 날라오더니 개구리한테 안 가고 선생님 손에 꽂혔잖아요. 그리고 여기 흉터가 있거든. 여기 여기 흉터가 있어요. 여기 흉터가 있어. 여기 약하게.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기 꽂혀갖고 이렇게 되는 거야. 관통. 그리고 꽂고 다쳐갖고 오면 선생님 혼나거든.
그래갖고 약으로 집에 있는 약 막 바르고 소독약 쓰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손 그냥 뭐 붙여놓고 가만히 있었어. 관처. 그럼 친구 같이 나가서 그때는 나 어릴 때는 피 흘리면 어떻게 하지? 울어요. 울어야지. 울면서 집에 온 거야. 피처를 떨어지면서. 뭐가 그래서 오면서 생각이 아 집에 가서 엄마한테 뭐라고 피해야 되지? 얘네도 많이 야 근데 생각해봐. 이쪽이 안 그런데 안 맞은 게 어디야? 손에 맞았습니다. 손에 맞은 게 진짜 땡기고 와서 눈에 딱 꽂혔어. 오이디프스 신동. 오이디프스 딱 그러고 다니는 오이디프스 아니 신동. 시도도 관심법이야.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진짜 동네 애들이 걔한테 안 당한 애들이 거의 없어. 선생님 그러면 아주 치다게 안 들어가고 덜 당했어. 근데 걔가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갖고 엄청난 사고를 겪었지. 어떤 사고를 너가 겪었냐면 그랬나? 시골에 가면 매주를 쓰잖아. 매주. 콩을 삶아가지고 콩을 빻아가지고 매주를 만들어. 그래갖고 그거를 숯하고 소금하고 고추하고 넣어가지고 일정 기간 담궜다 매주만 건져내면 그게 원간장이 되는 거야. 액체가 찌꺼기가 생겨 직간장. 찌꺼기가 그리고 생겨. 다 걷어내갖고 매주는 막 부숴갖고 된장을 담그고 그 물은 끓여갖고 간장을 만들어. 처음에 소금을 넣었는데 왜 검은색의 간장이 될까? 오랫동안 담가놓는 동안에 콩 속에 있는 아미노산이 녹아나와 추출돼 버려. 그래갖고 검은색이 되는 거야. 화학간장 만들 때 간장도 화학적으로 만들거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콩가루에다가 얘는 단백질이잖아. 수산화나트륨 같은 걸로 식용 수산화나트륨을 넣어.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단백질이 나와. 그리고 적당량 나오면 거기에다 염산을 부어. 그럼 중화 반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 5학년 때 배운 거 산과 연기가 만나면 물과 여기서 소금이 만들어지거든. 혈백제 먹고 염산 먹으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간장이 되는 거야. 신기하다. 근데 아무튼 간장을 따로 모은 다음에 이걸 끓여야 돼. 끓여서 그거를 여러 번 끓여갖고 모아갖고 간장을 쓰거든. 근데 옛날에는 뭐 매주를 무지 많이 해갖고 된장도 무지 많이 담갔다. 그리고 가마솥에다가 끓이는 거야, 두툼하게 해서. 근데 옛날에는 안방하고 부엌하고 연결된 문이 있었거든. 얘가 거기 끝에 걸쳐놔갖고 따랑따랑 놀다가 간장 끓이고 있는데 펄펄 끓는데 소금물이잖아. 끓는 온도가 100도보다 높단 말이야. 소금물이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한동 빠진 거야. 그래갖고 죽을 뻔했지. 그 집은 간장 담은 게 아니고 삼계탕 먹는 뻔했어. 얘를 기엄마가 막 놀라가지고 꺼내가지고 찬물에 갖고 그게 보통 1월, 2월이야. 보름 그 정월 대보름 되기 전에 이거를 간장을 내리거든. 그때쯤에 추울 때인데 뭐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 막 들이붓는데 동네 앞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잘못해갖고 화상 입으면 옷을 벗으면 안 돼. 가위로 찢어가지고 그대로 살이 떨어지지 않게 얌전히 벌려야 되는 게 화상 처음에 처치 방법이야. 다시 옷을 옷 입은 채로 화상 입으면 옷을 벗거나 이러면 안 돼. 찬물에 일단 다 담가. 충분히 시간이 지나게 한 다음에 가위로 오려내는 거야. 옷을. 옷 아깝다고 벗기면 표피 다 떨어져 나가. 근데 모르고 동네 아줌마들은 막 다 벗긴 거야. 그래서 얘가 목 이하로 표피가 거의 없어. 진피가 그냥 노출된 상태로 살아. 근데 6학년 때 이 녀석이 다시 위반이 됐거든. 이것도 무슨 얘기다. 다리 관절 부분을 보면 선생님 요즘 더 많이 아파. 관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서 있단 말이야. 그리고 위에 있는 허벅다리 근육 쪽이 힘줄로 아래쪽 뼈에 연결이 돼 있어. 그리고 아래에 있는 종아리 쪽에 근육은 힘줄로 위에 연결돼 있어. 얘들을 당기면 굽혀지지. 그래서 얘를 굴근이라고 해. 그 다음에 이쪽 바깥쪽 근육에 의해서 여기 오고 이쪽 근육에 의해서 이쪽으로 가거든. 이게 그 유명한 십자인대야. 십자인대. 진짜 그것은 엄청 운동선수들이 많이 다치는 곳이지. 그럼 얘는 힘을 작용하면 무릎이 펴지겠지. 그래서 얘를 신근이라고 표현해줘. 펴지는 근육. 그런데 얘가 살이 다 노출됐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갖고 막 그 떨어지는 살을 병원에서 대충 붙여줬어. 다시 안 나요 살이? 완전 안 생겨. 재생이 안 돼. 화상이 보면 땀샘도 아예 없어지는 거야. 화상 환자들은 땀 나면 아주 괴로워. 운동 같은 걸 하면 안 돼. 땀이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배출을 못해. 땀샘이 없어져서. 그리고 가렵대. 그 뭐지? 바람에 무슨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살을 대충 붙여놨는데 다 붙였는데 살이 부족해서 여기가 비었어. 무릎 뒤쪽에 여기 만지면은 이 근육이 여기 좀 세게 뼈처럼 만져지는 게 이 근육 이 인대거든. 만져지지 여기 종아리 이 허벅지 뒤쪽에 보면 만져지는 게 이게 인대야. 근데 그 자리가 안쪽하고 구멍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근데 걔가 선생님 대각선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구멍에다 연필을 넣었다 이러고 있는 거야. 신나네요 진짜. 완전 인체의 신비야 얘는. 화상 입장 항상 조심해야 돼요. 화상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야. 뇌를 다쳐서 안 되고 뇌도 재생이 안 되거든. 회복이 안 돼. 뇌와 분리된 감각 기관들이 다 재생이 안 되는 아이들이야. 신경계들이 재생이 안 돼. 그래서 항상 다치지 않게 조심해요. 위험한 짓 하지 말고. 다리 하나 부러져서 그렇게 다리 부러지고 하면 붙어. 이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처럼 나이 먹으니까 잘 안 붙더라. 선생님이 3주 만에 했더니 7년 전, 6년 전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잘못해서 미끄러졌어. 미끄러지면서 손으로 난간을 딱 잡았는데 여기 뼈가 부러진 거야. 엄지손가락 끝에. 그게 사고를 7월 말에 당했는데 처음에 삔 줄 알았어. 3일째 갔는데 오씨 너무 무겁고 안 가라앉잖아. 그래서 병원 갔더니 부러진 거래. 병원 의사 선생님은 수술하라고 했는데 에이 무슨 수술이냐고 이러고 가 그냥 붙을 때까지 기다리죠 했는데 와 대박. 기부스를 7월 20며칠 안 했어. 30일 다 돼가고. 근데 기부스를 11월 말까지 했어.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풀을 때도 그 얘기했어. 아 진짜 못네요. 그냥 붙은 걸로 치고 다니세요. 안 그래도 근육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서 쓰기 힘들다 그래가지고 거의 5개월 정도를 근육을 안 쓴 거거든. 7, 8, 9, 10, 11 4개월 넘어갔는데 이 근육을 안 쓰면은 나중에 회복하기 더 힘들다고 제가 풀어주면 사실은 그냥 붙은 걸로 치고 다니세요. 기분도 안 붙었어요. 지금 설마 붙겠지. 근데 문제는 날씨가 흐리면 아파. 자, 3kg인 물체부터 다치지 않게 항상 조심해야 돼. 자, 1m/s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자, 이때 1m/s로 달리던 2kg인 차득공과 충돌을 했대요. 2kg인데 빠르게는 얼마로 달리고 있었어? 1m/s로 달리고 있었대.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됐답니다. 자, 충돌에 한 덩어리가 돼서 날아가는데 그럼 몇 킬로그램이 된 거지? 5kg이 된 거지. 얘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라는 문제야. 자, 3 곱하기 6 더하기 2 곱하기 1은 5 곱하기 V가 돼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6, 3, 18에 20이 돼버리니까 V는 얼마가 돼? 4m/s라는 속력을
모여 있었어요. 기본이 되는 뜻으로. 기본 색깔은 네. 그럼 되는 거야. 이 정도 풀면은 중간 중학생 치고 아주 잘하는 거야. 고등학교 형들도 이대로 하나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거 나오면 어려서 못 푸는 선배들 되게 많아. 그러면 한개씩 다 드리는 거야. 그러고 이거 집에서 나 11번 한개 틀리면 다 틀려. 이거 한개 틀리는 거야. 자, 마찰을 무시할 때는 속력 위에 정지에는 질량이 2kg의 물체의 그림과 같은 힘을 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해보자라고 했습니다.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지요. 네. 왜 물문 칠판에 글씨를 쓰면 잘 안 지워져요? 아, 좀 바뀌는 느낌이 있겠지? 네? 예를 들어 진흙 같은 거 우리 옷에 묻으면 툭툭 탈면 털리잖아. 네. 근데 젖은 진흙 묻으면 어때? 안 털려요. 안 털리지. 아, 질러. 비슷하지 않을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가 맞아요. 비슷할 것 같아. 네, 물론 아니, 물이 끌어당기잖아. 부드럽게 맞아. 물이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잖아. 그래? 총 없어. 뻥이야. 아, 그거는 승호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네? 아닌데 물에 어떤 물체가 오면은 막 달라붙지 않아요? 그래? 물체에 따라 다르지. 그 뭐였지? 브리트는 거야. 니네 브리트는 뭐? 목욕탕에 욕조에 그 탕에 딱 들어가 물을 막 땡기니 그쪽가면 물이 막 오는 거야. 쌉소리 하나씩. 낯설이 컷. 안 바쁘면 딱 한 대 때리겠는데. 자, 4초, 8초 사이에 자 이렇게 힘이 자 6에서 10N으로 변화되고 있대. FT 그래프 안에 넓이가 뭐가 된다 그랬지? 용량 분야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는 얼마만큼 변했지? 24만큼 변했지. 자 여기에서는 얼마큼 변했니? 16, 8 곱하기 4니까 32 뉴턴 세크만큼이 변했어. 자 그럼 한번 보자. 4초일 때 물체 운동량 얼마냐? 정지했었잖아, 그지? 정지한 물체지? 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지? 24 킬로그램 미터 세크가 되겠지. 안에 넓이니까, 그치요? 자 4초 8초 사이에 받은 충격량은 계산했죠? 네. 32kg 미터 세컨드였어요. 자, 운동을 시작하고 8초 후에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가 되냐라고 했죠. 자, 얘 전체 총 운동량이 얼마가 돼버립니까? 56kg 미터 세컨드거든요. 질량이 얼마인 물체라고 했죠? 질량이 2kg의 물체라고 했어요. 자, 그럼 V는 얼마가 되니? 28. 28 세컨드 속력이 된 거죠. 쉽죠? 네. 그래프 이해만 잘하면 쉬운 문제가 됩니다. 자, 14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질문 있는 사람. 숙제, 힌트. 아니 그 문제 아까 쌤이 해주신 거. 근데 이게 올곧게라는 거예요? 중력의 효과를 무시할게. 중력의 효과까지 무시하면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지. 연도 마찰이 없죠? 연도 마찰. 다 마찰은 없어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